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더로 좀 나의 진로를 결정해보고 싶다, 뭐 진로는 아니더라도 나의 투자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께, 좀 시작하는 분들께 팁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상황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는 좀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야. 뭐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이렇게 쭉 장중에 앉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금액이 많으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500만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해볼 의향이 있어. 딱 요런 상황일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지, 수익은 뭐 좀 나중에 얘기더라도 어떻게 이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좀 저희가 가이드를 좀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연습할 때 포커스 맞추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시장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아는데,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자금 500을 가지고 시간 있는 상태에서, 초보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느끼기가 처음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룬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장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많이 지켜봐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장을 보는 방법은 간단하게 요거예요. 보유 종목 정리, 관심 종목 정리, 이거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해준다. 여기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대로 정리를 해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느껴짐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니님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에 이제 그 수급이 좀 옮겨 다닐 때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요런 보유 종목을 평소에 이렇게 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 말씀하셨던 영상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관심 종목을 정리할 때 약간 이상형 월드컵 형식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아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라 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죠. 그 얘기 하신 거죠. 네, 이거를 영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해보면은 이거 디테일한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서 조회수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보면서 뽑잖아요.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오늘은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만, 이게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내일 또 뽑죠. 내일 뽑은 거를 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일 거 A와 오늘 거 B에서 또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겹치는 애들이 있고, 또 그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겹치는 애들은 다시 중복되고, 다음날 또 하게 되면은 또 겹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때는 상위였지만 내일 모레죠, 이틀 뒤에는 전혀 거래량을 폭발시키지 못하는 애들, 이런 것들이 계속 구분이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느끼고 종목에 대한 특징을 느끼고 이런 행위인데, 이게 하루 만에 딱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밀어두거나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부터 그냥 꾸준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채워나간다. 이거는 한 번에 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 트레이딩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내가 지금 뭐 매수를 하냐 안 하냐 얼마로 하냐 이런 거 무관하게 일단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하기로 해봐라, 이걸 제안하시는 거죠. 그쵸. 트레이딩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행위는 그냥 매일 한다. 근데 이걸 하는 목적이 내가 지금 매수를 할 종목을 골라내는 게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은 요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핫한 섹터가 어떤 건지, 종목들의 특성들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네요. 이거를 느낀 거 안에서, 그 안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나오지. 그러니까 저게 먼저라는 거죠. 그쵸. 시장을 무시하고 종목을 고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다. 그러면은 이 분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종목이 걸려지는데, 종목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면은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종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시야를 더 세분화시켜서. 그럼 이때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걸 해보세요. 굳이 추천을 한다면은 이것도 저희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었던 거래량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의 분봉
흐름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저희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시점을 1번이라 부르고 꺾이거나 고점 찍고서 꺾여서 한 뭐 이 정도를 2번이라고 부르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 시점을 3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때 3번을 중심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닮았는데요. 일봉에서 3번 종목을 고르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빌드업이었죠, 예전에. 싼 주식을 뭐 안전하게 어떻게 하냐 이런 영상 만들었을 때. 그쵸. 네, 그것도 여기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네. 근데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트레이더는 뭐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상인, 중개인, 거래인, 복합적으로 다 같은 맥락인데,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사고팔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일봉이 아니라 분봉에서 3번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매일같이 종목을 정리하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이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얘를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왜 3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번, 2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1번, 2번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는 1번, 2번, 3번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트레이딩을 이제 시작해 볼 거야, 아니면 트레이딩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처음 아니더라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전업까진 아니더라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가 지금 이제 좀 체계를 잡아보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3번을 할 줄 알고 2번을 할 줄 알고 1번을 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요. 이게 그 대응 속도나 뭐 판단, 그쵸. 얼마나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쵸. 3번이 판단하는데 조금은 더 충분한 시간을 시장이 트레이더한테 줄 거고요. 2번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1번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1번이 좋은 자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초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1번을 다루는 거야 그냥 매수 버튼 누르면 되니까 다루죠. 근데 잘 다루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3번을 할 줄 알고 2번을 할 줄 안 상태에서 1번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범위를 좁혀주는 게 좋겠죠. 트레이딩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걸 보면은 쉽지 않으니까. 3번을 이제 고른다는 게 이렇게 네. 만약에 이렇게 그냥 대충 있으니까 이걸로 말을 하면 이렇게 돼서 네. 여기서 이제 3번인 것 같아서 제가 봤는데, 네. 수급이 말라갖고 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는 거를 보고 싶은 건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걸 보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네, 맞아요. 그게 세 번째 이야기였는데. 아, 그런가요? 네네. 네, 방금 전에 글로 필연적으로 이어지죠. 종목을 골랐으면은 이제 3번 자리를 제가 골라보고서 한번 종목을 선정해보세요 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방금 전에 버디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뭐가 올라가고 뭐가 마른 거고 뭐는 더 하락하고,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막혀요. 근데 이때 제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기에 대한 해법,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저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그냥 이게 최선의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가 미로 속으로 빠질 거예요. 왜냐? 모든 케이스에 들어맞는 정답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고요. 모든 케이스에 딱 들어맞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주는 어떠한 시그널은 분명히 존재한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고민을 해라. 여기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라.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값을 모아가라. 그게 트레이딩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시그널은 있을 거다, 그런 걸 모아가라 라고 했는데, 네. 그냥 언니님이 알고 있는 시그널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알려주면 네. 그거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요? 못 따라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따라할지 못할지는 내가 판단하겠어, 알려주세요 이러면요? 제가 보이는 대로, 저도 제가 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대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 꾸준히 하시면서 그 팁을 네네. 받아 가셔야겠죠. 네, 그동안에도 케이스... 꽤 많이 말씀하셨죠 아마? 실제 매매도 했으니까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시그널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시그널들을 저는 저대로 계속해서 공유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꾸준히 시청을 하시고요. 이거와 별개로 스스로도 모아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저와 이거를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성향, 스타일, 사이즈, 핏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거를 참고해서 본인한테 맞는 핏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그 시그널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경솔한가요? 아니면 그게 맞는 방향인가요? 그게 차라리 쉬워요. 그게 차라리 더 건강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순간 제가 아까 늪으로 빠지고 미로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확률 문제거든요. 근데 예전에 언니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트레이더들이 다 그 강남역에서 만나려 그러는데 혼자 사당역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는 피해야 된다. 이제 그러는 거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니까는 이제 뭐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나만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막 사당역을 되게 주구장창 파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분야가 참 어려운 거죠. 어디까지가 통용되는 약속이고 약속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정답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약속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이 사당역 예를 들 때 말씀하셨던 건데 네. 정고점을 뚫는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으면은 이제 뭐 힘이 붙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 그 지점을 이제 눈여겨보고 뭐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그 강남역에 모인 사람들이 강남역에 시장과 내가 강남역에서 잘 만났다. 그런다고 그 결과가 수익일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강남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해라가 답일까요? 그렇죠. 대신에 이 고민의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 이건 풀 수 있어요. 모든 종목을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행위하고 있는 매매 행위가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계속 이거를 꾸준하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플러스 값을 쌓아갈 수는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실력이거든요. 이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 영역인 것 같아요. 무한대로 했을 때 플러스라는 거는 뭐 벌 때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하면은 계속 쌓인다. 플러스가 된다.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무한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10,000번, 1,000번, 100번, 10번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그러한 매매 안에서 플러스를 만들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아까 전에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통용되는 단어로 쉽게 장사꾼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상인이에요. 보부상, 보따리 장사꾼이라고 해볼까요? 계속 사요. 그냥 저기 뭐 아랍에 가서 향료 같은 거를 삽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근데 매번 사가지고 와서 팔 때마다 경비 띄고 뭐 하고 할 때니까 팔 때마다 마이너스 내면서 판다. 이 사람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얼마에 사고 어떤 식으로 뭐 유통마진을 붙이고 그래야지 플러스가 되는지 그 감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쵸? 자신의 행위, 일련의 행위 프로세스에서 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플러스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행위에서 플러스가 나진 않겠죠. 하다못해 이 장사꾼도 어떤 거는 사왔는데 그게 안 팔렸어요. 재고로 남고. 그건 손실로 귀결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던 뭐 재고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나 그거를 구축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사온 거를 모든 걸 다 완판 이렇게 맞추려고 하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가 아니라 불가능 영역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말고 정답을 맞추는 쪽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플러스를 잘 만들고 쌓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라. 이쪽 영역이 사실상 더 현실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냥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네. 공감이 돼요. 네. 근데 한편으로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찍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보는 분들은 네. 이게 뭐지? 너무 어려운데? 이러고 그냥 끝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결국엔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뭔가 좀 끌어내고 싶거든요. 언니님한테 이제 네. 좀 피를 좀 신선한 걸 빨아먹고 싶은데 좀 더 그러면은 풀어주시죠. 네. 여기 3번 고민 네.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를 했었죠.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보러 가시죠. 좋습니다. 네. 그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네.
이 사람의 그냥 제가 좋아하는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시간은 있어요. 자금은 5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왜 맨날 예로 드실 때 홍길동이라고 하세요?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단순합니다. 그걸로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수년째 이 홍길동 예를 듣다 보니까 홍길동 500만 원 가지고 할 때 가장 좋은 고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먼저 구체적인 디테일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도로 압축하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가지고 뭘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정답을 찾다가 아무것도 못하느니 차라리 100만 원 가지고 2, 3번 자리에 대한 매매를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아 이제 또 그냥 막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500 가지고 500이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50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이거 어이없게 가지고. 깡통차지 않을 정도만. 예, 이건 깡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금이 딱 그냥 그 막혀버리는 순간이 올 수 네. 있으니까. 고민을 하란 얘기는 무언가 그거를 부딪혀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피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뭔가 하지도 않고 앞에서 사실상 조금 돌려가기를 한다라면은 정답 찾는 사람들은 사실상 반대로 말하면은 쫄보일 수도 있어요. 1도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답일 때만 하고 싶어서. 그게 왜 돌려가기예요? 그냥 제대로 까셨네. 아, 예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이 고민, 노하우, 경험치는 자신의 행동, 장사꾼은 발품에서 나오겠죠. 수년간의 장사 노하우는, 재고 관리 노하우는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더도 해보지 않으면 그 노하우를 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하게 되면은 함께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바로 디테일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하려면은 일단 좀 해봐라, 사업 경험을 쌓아라 이런 거랑도 되게 비슷하네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이해하는 거는 좀 많이 달라요. 실전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화면이 아니라 지우고 나서 이제 여기서 찾아볼까요? 같이 찾으면서 3번이 나오는 자리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드디어 지우네요. 벌써 몇 편의 영상에서 나왔던 목록들이죠. 네. 저것들은 충분히 얘기했으니 밑에서 이 행동이 귀찮을 수 있지만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서 일단은 일봉을 먼저 볼 건데요. 일봉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일단 초보자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급 당일 거래량 상위 1위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요. 웬만한 종목은 일봉 자리만 일단 신경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분봉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뭐 기울기 차이는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모양새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 있긴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만 신경 쓰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는 예전에 종목 선정하는 방법 과거 영상 보시고 나서 일단 빼야 될 건 뺍니다. 그러면은 동양넥터스 과거 영상 뭐 봐야 되죠? 이거 뭐 종목 선정하기, 종목 선정하는 선정. 프로세스. 네.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동전주는 걸러내고요. 이건 일단 넣을게요. 네. 위에서부터. 일단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넣을 거 있으면은 넣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되게 잘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팁인데 음봉이 되게 일봉상에서 파란색 음봉이 너무 길게 나와주고 있는 거는 일단 패스하세요. 오늘봉이 아니더라도 뭔가 있다 그럼 그냥 최근 뭐 2, 3일 안에 네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저께 좀 애매한 게 있었죠. 네.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홍길동 초보자의 트레이딩 시작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니까 이런 거 보이면은 일단 패스. 네. 막 이런 식으로 코덱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ETF 관련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다 패스. 어떤 분이 ETF도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었는데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죠. 네, 다음번에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막 차트 망가져 있는 거 아니면 일단 넣는 느낌이네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네. 지금 일단 부담 없이 넣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홍길동은 초보입니다. 초보.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깔끔하게 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1번 고점 찍고 꺾여주는 부분이 2번 그리고 뭐 대충 1번 부근 어딘가 이쪽 밑으로 2번의 끝자락이 3번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 3번에서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파트겠죠. 뭐 종가가 될 수도 있고 네. 종가 베팅이 될 수도 있고 요런 자리에서 해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500만 원이라고 했었으니까 거기서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세요. 해보세요라는 건 이제 100만 원 여기다 그냥 빡 지금 종가 베팅 빡 하고 뭐 그런 걸 또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해봐요. 어차피 그냥 이제 느껴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넘어져 봐야죠. 100만 원을 한 번에 빡 박으면은 이게 별로구나. 이거는 이제 어니님 예전에 매매한 영상 보면은 만들어가는 그 매수가를 만들어가는 그 파트가 있어요. 여러 번 찍었으니까는 그거 하나 이제 골라잡고 보시면은 네.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뭐 잘게 쪼개서 사는 거를 추천은 하는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한 번에 사고 싶으면 한 번에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계속 하는데 제가 해보세요라고 말한 거는 이거 3번 자리에서 매매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마 수익 못 낼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트레이딩 시작 단계에서 수익 내는 경우도 있고 못 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거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점점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100만 원도 100만 원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나눠 쓸 것이며 똑같은 3번 자리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매수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매수했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큰 틀에서 말하게 되면 3번 종목 매매를 공략을 시작해 보세요. 이거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번, 1번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은 여기서 제가 대신 풀어드리는 건 아니니까 차트를 화면을 보여주면서 느낌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위에 대형 포장하고는 또 다른 모양새예요. 얘는 이렇게 가고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기가 1번인데 얘는 2번. 그러면은 이것도 고민해야죠. 지금 장 막판 이 부분이 3번이야 아니야? 이건 3번일까요 아닐까요? 아직 3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버디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알겠지만 저도 보면 바로 저게 3번은 아닌데 근데 홍길동 초보는 이게 3번이야 2번보단 내려온 것 같은데 3번이 맞나? 아닌가? 이 고민 이것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그림은 제 기준에서는 3번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 얘는 3번이 아니니까 매수 못하겠네요. 네, 홍길동은 얘는 매수를 못합니다. 빼. 네, 이렇게 되면은 얘도 보게 되면은 아니죠. 얘도 3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DPC 보면은 얘도 3번 아니에요. 대우부품 보면은 얘는 3번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한데 얘 2.5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냅두죠. 애매하긴 하니까 얘는 맞고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당연히 아니고 많이 찾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3개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했었던 대우부품은 2.5번, 2번과 3번 중간 어딘가라고 했으니까 얘도 빼겠습니다. 일단 네. 위에 2개는 그래도 3번이었으니까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 로세 같은 경우에는 네. 얘에 비하면 또 뭐 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네. 뭐 이렇게 그쵸. 나눈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보시는 분들 뭔 기준으로 빼고 뭔 기준으로 올려놓은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을 해보는 영역일 것 같아요. 장단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얘는 3번에 훨씬 더 근접하고 싼 가격을 준 게 사실입니다. 가격적으로 싼 가격을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상승분을 거의 다 만납을 한 거고 얘는 3번 자리는 3번 자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싼 가격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조금 올라있는 이 등락률이 좀 오른 애가 좋을까 아니면 등락률 다 반납해가 한 애가 좋을까 이거 역시도 트레이딩 생활을 하면서 홍길동은 지속적으로 이 질문과
맞닥뜨리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만나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보시고 진짜 모르겠다 둘 다 해보세요. 그러면 50씩 50만 원씩 네네. 네, 둘 다 해보면서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거를 고민을.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명쾌하게 이럴 때는 등락률이 조금 덜 빠진 게 덜 반납한 게 더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보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나요? 그쵸?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늘까요? 전제 조건은 있죠. 스스로 그래도 꾸준히 고민을 하면서 제대로 네.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럼 고민을 많이 하면 늘고 고민을 안 하면 안 는다로 정리가 될까요? 이것도 또 기가 막히게 돈 넣고 돈 먹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둘 다 50만 원씩 넣어. 내일 됐어. 얘 오르네? 팔아야지. 얘 뭐지? 팔아야지. 끝. 그 사이에 생각이나 고민, 자신 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를 한 번 했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겠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매매 일지를 쓰면 좀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매매 일지 말고요. 일기 같은 거예요. 언니님 거기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 양성하고 그럴 때 매매 일지 쓰게 시키죠. 초반에 전 무조건 시키게 네. 강제로 시키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쓰게 해요? 그러면 생각의 포인트. 이 종목을 내가 왜 골랐고 왜 매수를 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정리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자기와의 약속이죠. 자기는 이걸 가지고 이만큼의 처음에는 투박하게 씁니다. 내가 이거를 한 거는 뭐 3번 자리라서 한 건데 나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거를 일단 첫 번째는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훈련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거기에 살이 붙어가죠.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그 분석을 통한 이행,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는 거죠. 근데 홍길동은 처음이니까 분석 지금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는 분석보다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행. 이거는 분석할 줄 알아도 이행을 못 하게 되면은 말짱 꽝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네. 일단은 실천은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게 되니까 네. 내가 생각한 되게 거를 많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간단한 근거를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것도 처음부터 선행돼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분석이나 이론이나 공부하는 게 살을 붙여가는 거지. 그거 다 되고 나면은 나는 딱 제대로 이행할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처음에 습관 잘못 들이면. 그러면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를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할 거야 할 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약간 그냥 한번 언니님이 길을 한번 좀 터주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언니님이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네. 이 러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을 할 건데 네.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보게 되면은 종가 2,31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홍길동이 종가에 100만 원을 샀다 이거예요. 종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얼마에 매도할까? 일단 처음에 홍길동 기준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찍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찍어 보세요. 왜냐면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숫자 중에 어떤 숫자인가의 마음속에 뭔가 숫자가 숨겨진 숫자가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모른다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이거 단순히 지금 2,310원이니까 나 한 3,000원 매도할래요. 아니면 뭐 10% 오르면 매도할래요. 뭐 이런 거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10%.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한 2,400원 정도면은 매도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 10,000원 가야죠. 아 트레이딩 한다면서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자기 마음속의 숫자를 반드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거 도망가시면 안 돼요. 왜냐? 이거 틀리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틀릴 거면 지금 틀리는 게 나아요. 홍길동은 초보일 때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종가 베팅 100만 원 했을 때 차라리 틀릴 거면 이때 틀리면서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요게 틀리고 맞고가 있나요 여기에? 틀리고 맞고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웃었던 10,000원 같은 그런 거 3,000원도 그렇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질문은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의 기준이 뭐예요? 정답이라기보다도 이거 바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원투 팩트, 이때 쓰는 게 원투 팩트예요. 그냥 나의 근거 없는 희망이냐 실현 그렇죠. 가능한 거냐. 그렇죠. 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까서 들여다 봐야 돼요. 자기 마음속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트레이더로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근데 깊이 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뜯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걸 뜯어봐야 자기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교정이 된다. 요 정도. 트레이더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목 분석해서 막 이런 부분이 시작이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은. 네네. 네. 그쪽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하면서 충분히 살 붙이고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열심히 보셔도 얼마든지 그건 채워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저 정도에 판다라고 했는데 저기서 뭐 하나 골라 잡았다고 치면 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쵸. 내려갈 때 얼마에 손절한다, 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보라는 건가요? 네. 같은 과정을 반복. 그러면 네. 얼마에 손절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손절을 한다면 얼마에 손절을 한다. 손절하기 싫으면 손절하기 싫다라고 적는다. 아 그렇게 이런 거. 적어도 돼요? 손절하기 싫다. 그리고서 손절 안 해보는 것도 막 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매매일지나 이런 거를 써본다. 매매일지 그러니까 내가 이때 사서 어떻게 얼마에 팔고 싶고 얼마에 손절을 할 계획이고 이런 걸 이제 적어보는 거네요. 그 근거는 뭐고. 네. 그거를 같이 해보는데 저희가 이제 카페에다가 그 소통의 장은 마련해 드렸으니 걷다가 자기와의 약속처럼 적어 두게 되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거 보면서 코멘트하고 주고받고 그니까 이런 행동에 창피함을 느끼지 마세요. 이거를 계속 열면서 드러내면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객관화가 됩니다. 객관화 과정 없이 경험치나 노하우를 얻는다는 건 그냥 욕심이에요. 객관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보면은 보이는 대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훈련받으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클럽으로 오시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언니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 주식 빌더 공유 카페 거기에 이제 곧잘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 네. 이제 오셔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좀 많이 안 하시는데 일단 요거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매매일지 있죠. 네. 이게 굳이 제가 잠깐 물어봤지만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직장이더라도 트레이더 관점으로 주식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전업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카페에다가 매매일지 적으면서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이제 스스로가 곱씹어 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네. 좀 활용을 하시면은 그럼 이제 아까 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그냥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못 드리는 거지. 네,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창피해서 나 잘하지 못하는데 창피해서 그런데 그 창피함은 이겨내셔야 돼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네. 아니 그래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닉네임으로 하실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매매일지를 꾸준하게 써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매일지라고 하게 되면 되게 거창하게 엑셀이나 이런 걸 잘 정리한 거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버디님 아시겠지만 저 되게 아날로그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후배들 아니면 제 제자들 가르칠 때 그냥 편한 방식으로 하라고 하고 하다못해 왜 그런 거 있죠? 500원짜리 노트 옛날 때 어렸을 때 쓰던 500원짜리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 다 그냥 연필로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냥 메모 어플이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네. 거 활용해도 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카페에 오셔서 게시글로 남겨도 되고 형식도 없습니다. 매매일지에서 뭐 이미지 붙여놓고 뭐 그럴 필요도 제가 볼 때 없고 네. 네 그냥 가격하고 글자 이렇게 일기 쓰듯이 서술형으로 쭉 써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뭐 메일은 솔직히 못해도 좀 네.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고 남겨요.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 매매일지 말고 다른 그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해주고 싶거나 그런 거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를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시장으로부터 그렇죠. 또는 종목으로부터. 만약에 시장과 종목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매매일지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매매일지 쓸 때 나는 이 종목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써보세요. 이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써봐야 나중에는 시간은 컨트롤하기 정말 어려운 영역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될 건데 그래도 써봐야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는 수익을 내봐야지 뭐 이런 걸 적으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런 걸 포함해서 아니면 이 종목을 나는 일주일까지는 들고 있겠어. 뭐 일주일이 지나면은 청산하겠어. 뭐 네.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 봐야지 고민의 시작이 돼요. 일주일 안에 청산이 되면 되지만 일주일 안에 청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얻어가는 거는 수익이 아니라요. 그 고민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또 다른 고민이에요. 일주일 안에 청산하겠어 라고 했는데 막 기다려봤는데 일주일 동안에 청산이 안 됐어. 그럼 나 청산해야지. 그럼 바로 청산될 것 같죠. 근데 청산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청산하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마이너스 15% 20%인데 그쵸.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고민. 그 고민. 저는 그게 지금 홍길동이 플러스 3만원 플러스 5만원 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500만원 5천만원 5억을 벌어주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진짜 마이너스 15%막 심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더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책해야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둘 중에 답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일주일 본다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일주일만 보는 거는 미련한 짓이구나. 1번.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약간 손절 우호적인 애들이 내리는 결론이고요. 2번. 그래, 이런 상황 왔으면은 이거는 이제 방어 모드구나. 이거는 재고구나. 이거는 나한테 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고가 쌓인 거구나. 이거는 그러면은 재고 정리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매매해서 섞어가지고 재고를 털어야겠다. 이게 2번. 결국엔 이 둘 중으로 귀결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노하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미리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 답만 듣는 것과 그 고민 이후에 이 답을 듣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책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다. 지금 상황 망했다. 다음부터는 일주일이 아니라 빨리 손절하거나 빨리 청산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지켜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어지겠죠. 500 가지고 그렇게 쓰게 되면 500을 어느 순간에는 다 쓰겠죠. 그리고서 네. 자금이 앵꼬가 정말로 나서 다 쓰는 게 되나요? 저렇게 하면은? 이건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거든요. 잔여물을 처리하지 않고 유한한 자금으로 그래 이건 다음에 해야지 하고서 미루고 그 다음 번으로 갔어요. 그럼 그 다음 번 거는 그때부터는 진짜 갑자기 약속을 잘 지킬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딩. 이게 이제 빵으로 된다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손절을 빨리 하기도 어렵고 돈이 여기 그냥 빨리 묶여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건가요? 500만 원이 다 잃고 영원이 돼서 깡통 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처음에 500만 원이었지만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영원히 나올 거다. 이거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언젠가는 저 시점에 손절을 하든 뭐 재고 처리를 하든 뭔가를 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네. 네가 아무리 빨리 손절하려고 해봐라. 하다 보면 저 상황 온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궁극적인 반대로 가게 되면은 그래 0 올 수도 있어. 그럼 0에서 어떻게 다시 나는 자금을 확보할 건데 2단계가 이제 사실상 이건 되게 고급 영역이거든요. 이건 저도 지금 원희님이 얘기하는 거의 뜻을 이제서야 조금 이해한 것 같은데 저 0이라는 게 이제 깡통이 아니고 내가 유용 가능한 현금 주식으로 묶여있지 않은 돈 그거 말씀이신 거네요. 예전에도 계속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은 이 영역을 풀 줄 알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영역을 풀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A를 굳이 목매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 지금 손절하기 싫은데 막 해야 돼 이러면서 손절 빡 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냥 B 재고 관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맥락적으로는 같으니까. 네. A가 B보다 좋은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계좌가 깔끔해 보일 뿐. 근데 때로는 진짜 빨리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A를 써야죠. 제가 하는 말은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그렇죠. 상황에 몰려서 그냥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B를 쓰는 사람은 A를 즐기지 않는 거지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 어감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 A를 섞어 씁니다. 무조건 써요. 저도 씁니다. A를. 네네. A가 진짜 필요할 때는. 이런 고민의 끈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고민이 계속 쉬지 않고 이어져야 이 하나의 경험치가 플러스 10 상승하였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쌓아야 돼요. 네, 이 고민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질문을 해주시고, 나는 좀 더 좀 라이브하게 확실하게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런 것들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라이브한 느낌이 들려면은 클럽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물리적 시간 속도가 더 늦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원님이 계속 네. 클럽 얘기하시는데 네. 클럽은 저희가 전에 영상으로 하나 어떤 건지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네. 일단 오늘 말씀하신 거는 저도 많이 좀 공감이 되네요. 겪어왔던 길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딱 말씀하셨던 그거를 다 겪은 것 같아요. 자금 막히고 더 이상 뭐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고 끌어오는 것도 한계가 생기고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하다가 싫은데 손절을 하게도 되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비중 관리를 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초반에는 저거가 어느 순간 딱 막혔던 그런 때가 있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리는 트레이더로서 간단해요. 이 기본기에 비례해서 이론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기,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 경험치나 이걸 무시하고 이론 잘 배우게 되면은 나는 그런 실수 안 하고 잘할 것 같아. 착각입니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거 마치 지금 유현진이 던지는 커브를 그냥 책으로 보고 딸딸 외워가지고 내가 마운드 서가지고 공을 던지면 류현진처럼 던질 수 있다. 마운드에서 포수한테 일자로 던지지도 못합니다. 어깨 근육이 딸려서. 네. 그쵸? 네. 착각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쌓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도입하고 접목할 수 있는 이론들이 구분되고 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 기본기 없으면요 이론 절대 안 쌓여요. 이거는 그냥 흉내내기 따라하기밖에 안 되는데 흉내내기 따라하기만 하다가는 그냥 다치기만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홍길동 500만원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사람한테 딱 한 줄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500만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50,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굳이 따지게 되면은 분봉상 3번에 위치한 종목을 가지고 직접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들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거를 일기 적듯이 꾸준히 적어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홍길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네. 듣다 보니까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트레이더로서 내가 성공하는데 네. 손절을 안 하고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손절은 무조건 필요한 거죠. 네. 손절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손절하고 같은 맥락의 효과나 행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니님은 이제 칼 손절에 좀 그렇게 맞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쪽에 이제 네.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절은 하고 계신 거고 네. 네, 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플러스만 계속 내면은 나는 돈 버는 건데 플러스만 계속 낸다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이 조합값 안에 마이너스를 녹여야 돼요. 그 마이너스를 녹이는 방법이 뭐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거고 결론은 마이너스는 무조건 난다. 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 방법이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계속 플러스 내다가 자금이 막히는 순간에 크게 마이너스를 내고서 계속 플러스를 쌓아갈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꾸준하게 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한테 뭐가 맞는지는 아시게 될 거고 그죠? 네. 근데 전체를 이제 이것도 고수의 영역인데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를
키우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렇죠. 왜냐면 제가 플러스를 한번 낼 때 크게 먹는 건 아니니까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 컨트롤에 대한 고민도 나올 거고 이거 다 어차피 초보자의 고민이 아닌 거지 중수 고수로 가게 되면 이런 고민으로 결국엔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고민 잘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의 요약은 결국엔 제가 마지막에 손절로 질문을 했던 게 네. 그 손절에 대한 거를 잘 고민해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고수의 영역에서. 아, 이건 또 고수인가요? 아직은 네. 이제 요 홍길동은 초보하시는 분들이 그거 생각할 단계가 아닐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홍길동은 지금은 네. 일단 느껴봐. 한번 이거. 2 플러스가 궁금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 못 해요. 알려줘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좀 약간 좀 깊어진 얘기를 한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영상이. 네. 오늘 영상을 쭉 보시면서 느낌이 그러면은 이 기본기 쌓고 이론 쌓을 때까지 나는 수익 못 내는 사람이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시장이 재밌는 건요. 트레이더가 재밌는 거는 단계가 있잖아요. 초보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고수가 될 때까지 수익을 못 내냐?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초보들도 수익을 충분히 잘 냅니다. 초보도 돈을 버는 데는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얼마 전에 언니님이 수익 공개하신 거에 현대공업 가지고 네. 수익 낸 거 보여주셨는데 초보였으면은 그거 상한가 갈 때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막 30% 내고 막 그러면서 엄청 낸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만 해도 돈을 못 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겁이 많고 이제 네. 확실한 데만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또 좀 있기 때문에 손해 날 것 같으면 빨리 손절하고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좀 초보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정쩡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욕심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또. 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 거를 정리하게 되면요. 초보 때는 오히려 수익을 잘 내요. 보통 사이클을 보면 초보 때는 수익 잘 냅니다. 그러다가 어설프게 초보 딱지 벗어나고 한 중수라고 해야 되나? 그때 되면은 그때 이제 약간 늪으로 빠져요. 어려워요. 오히려 이때 마이너스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까지 졸업하고 고수 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플러스를 냅니다. 이런 거 원희님도 그랬나요? 원희님은 네, 처음부터 고수였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초보였죠. 병아리였죠. 당연히. 네. 원희님도 그랬어요? 근데 저 때 중수 때 좀 힘들었나요? 근데 저는 약간은 다르게 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성장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 마이너스로 가는 중수 영역이 아니라 초보에서 이쪽 중수 영역으로 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제가 뭐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한데 진짜 운동선수 훈련하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숫자를 컨트롤하고 매매일지하고 그 숫자를 조율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키워가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게 성장했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으로 갈 리가 없었죠. 갈 수도 없었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네? 한번 개인 돈으로는 가봤죠. 개인 돈으로는 가봤어요? 네, 이때 저도 훈련 받고 네네. 예전에 있었을 때 개인 돈으로는 가봤지만 참담하죠. 안 좋죠. 원님도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네. 저기를 안 간 건 아니네요. 호기심 때문에 해보긴 했어요.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누적 수익 막 되게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지도 못했어요. 환경적으로 개인 매매를 그렇게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다음에 공부했을 때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네. 어떻게 배웠고 얼마나 혹독하게 재미없게 배웠는지. 네. 한번 썰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들으면서 좀 옛날 생각도 나고 많이 좀 공감이 됐거든요. 오늘 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그리고 투자클럽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서 도움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